여러분, 네, 다시 2회차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1회차에 이어서 쿠팡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1회차 마찬가지로 우리 송정현 지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산지회장 송정현입니다. 네, 앞서 우리가 회차에서 이제 쿠팡의 실태와 우리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 그리고 해고 투쟁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이죠.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회장님 블랙리스트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그때 좀 어떠셨어요? 이제 터졌긴 터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가 터진 거기는 분류 캠프, 상품을 분류하는 센터죠, 센터. 네네. 그 업체 이름은 쿠팡 풀필먼트라고. 저희 현장에서도 공공연하게 뭐 입차 제한, 출입 제한, 블랙리스트 당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 영업점 관리자들이 공공연하게 했었어요. 저희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대부분이 일을 하는 어떤 형태가 그들이 정한 온라인 플랫폼에 저희가 이름하고 아이디 비번 넣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채용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그 업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자기들 입장에서 뭐 안 좋은 어떤 행위,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던가, 성실로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뭐 노동조합과 관련된 연계가 있거든. 그 관리자들이 의견을 올리면 언제든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배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현장에서 자주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실체가 드러났구나.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군요, 이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00명 중에 1,900명이 다 일용직 뭐 기간제라고. 그러니까 쿠팡은 일단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뭐 이런 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오든지 그냥 숫자만 채우면 굴러갈 수 있는 정도로 마련을 해놔요.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일단 일용직 3개월, 6개월, 9개월. 그러니까 보통 2년이 돼야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이제 고용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은 뭐 근태가 별로 안 좋다. 이 사람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 이 사람은 뭐 노동조합 누구랑 가깝게 지낸다. 리스트를 가지고 2년이 되기 전에 다 배제하는 거예요. 굉장히 노동법에서도 처벌 권한이 굉장히 커요.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미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구시대의 어떤 사실 넘어갔던 문제라고 보는데 쿠팡이 그걸 다시 불러일으킨 거죠. 쿠팡의 고용 규모가 동네 구멍가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데에서 블랙리스트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6,5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쿠팡 본사와 다 연관져서 전면적으로 특별근로감독 통해서 확인하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 최근에 이런 이제 의혹 제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MBC나 뉴스타파나 알려진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잠입 취재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일일 체험들도 하고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이 실패 분류 체험을 또 해가지고 이 영상도 많이 이제 돌았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언론과 시기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뭐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먼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우리 MBC, 네. 뭐 뉴스타파 또 그 직접 취재를 담당하신 분들, 기자분들의 용기에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보통은 이제 기업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신청을 하거든요. 반론의 기회를 얻던가 아니면 정정보도를 요청하던가. 근데 쿠팡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해당 기자의 선배부터 들어갑니다. 뭐 언론 중재를 통한 조정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기자들 개인한테 그냥 일단 손배소를 때려요. 수억 원씩.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게 되죠, 기자들이. 쿠팡이 그러니까 작년 저희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전까지는 쿠팡의 대부분의 기사를 보면 매출이 어떻고 뭐 성장세가 어떻고 주로 이런 얘기였어요. 투자를 어디서 받아갖고. 근데 이제 저희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서 어떤 노동권, 기업의 사회적인 어떤 윤리, 책임,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나오기 시작하면서 언론이나 기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기사들을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냐. 실체는 다 밝혀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부 관계자의 양심 고백, 내부 고발자 형식으로 해서 내용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더 밝힐 실체는 없어요. 일단 쿠팡이 한국 기업이 아닌 건 아시죠?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회사에 사실상.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경영진들의 주요 대표가 다 김행장 출신의 변호사 출신들이고 이들이 전직 뭐 판사, 검사 이렇게 땡겨오는 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 이렇게 땡겨오는 그 팀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작년에 대통령실의 안보 뭐 담당자까지 땡겨온 적이 있어요. 대통령실의 안보에 관계했던 사람이 물류기업이 왜 필요합니까? 국적 기반을 통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전면적으로 다 전방위를 맡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겨우 쿠팡 CLS 대표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아주 그냥 뻔뻔한 자기 얘기하고 들어왔어요. 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으로 다 막는 이런 체계, 관련 기관에서의 어떤 느슨한 관리 감독,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이번에 실체가 드러난 만큼 노동부는 빠르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문제는 꼭 다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문제들이 허용되는 순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또 노동자들과 또 소비자들과 그런 피해를 또 전가하고 무책임한 행위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이제 커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근로기준법 40조의 취업방해 금지 조항에도 위반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뭐 이 문제를 위한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지. 제주도에서 네. 택배 쿠팡에 계약된 영업점에서 산재 고용 포기 각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 문제 제기 시청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받았고, 그거를 이제 기사분들이 공론화해서 노동부가 이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의지 문제라고 봐요. 노동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고 사법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더군다나 이제 이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 사안의 어떤 특성과 어떤 위급성을 봤을 때 빨리 특별 근로 감독을 해야 된다. 공론화된 지 시간이 지났고 이미 이제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내용은 충분하기 때문에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보고, 쿠팡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제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1년도에 택배 기사 22분이 돌아가셨어요. 소위 얘기하면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택배회사는 아침 5시에 출근해서 분류를 막 해요. 그래서 한 10시에 물건 싣고 나가면 밤 11시, 12시까지 배송하고, 그러니까 보통 한 4시간, 5시간 자고 뭐 나머지 시간은 밥도 못 먹고 일하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22분이나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 기준은 뭐냐면 분류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책임지고 택배 기사는 배송만 책임진다. 그러니까 분류와 배송을 나눴어요. 분류 노동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사회적 합의에 참가했던 회사에서는 과로사가 없어요. 쿠팡은 그때 당시에 참가를 안 했어요. 자기들은 택배사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상품을 배송하는 유통회사다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상 코로나 거치면서 택배회사로 완전히 이제 자리가 잡혔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분류를 해요. 사회적 합의의 정부 측 관계자, 공정이라던가 국토부라던가 택배가 2년에 한 번씩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기관이 국토부예요. 국토부에서 그걸 강제하지 않아요. 해고인데도 불구하고 해고 싸움을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본회의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안 됐거든요. 모든 것은 다 쿠팡이 지금 다 결정하고 하는데, 그럼 쿠팡이 직접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이런 이제 제도 개선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한 축은 여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카카오가 문어발식 경영하다가 완전히 한번 여론의 문매를 맞았잖아요. 네. 쿠팡이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저는 여론이 좀 더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결국 이제 현장에 일하고 있는 당사자, 우리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조직력을 얼마나 갖추냐. 이 세 박자가 사실은 잘 맞아야 근본적인 어떤 해결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의 성공의 이면에는 과로사 직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실질적인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다양한 온라인 공간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 플랫폼 노동 시장의 변화들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정말 진정으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에 대한 개선, 더 나아가서 실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단결, 이런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끝으로 노동원 TV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쿠팡의 이런 문제가 이제 오픈이 되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라고 보고요. 어떤 영상을 보고 쿠팡의 문제점을 알게 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당장 해주실 것은 와우 회원을 탈퇴하는 겁니다.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유는 목적으로 지금 온갖 불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회원, 와우 회원들이 이 문제점에 공감을 하면서 탈퇴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그것만큼 쿠팡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없다고 보고요. 바로 탈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변화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송정현 지회장님을 비롯한 노동조합 조합원님들 그리고 현명한 소비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오늘 이렇게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송정현 지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이제 끝내려고 하고요. 네, 우리 노동원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다음 회차에 더욱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